여성 위원님 정말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절대 자기 의견 하지 말고 딱 질문만 하세요. 네. 네. 아까 중국은 3분의 1이 이제 수출에 의존한다고 하셨는데 일본의 그 대외 의존도는 몇 프로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지금 오셔서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 게 너무 이제 재밌고 유익하셔서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주 오는 거는 자주 오는 거 안 됩니다. 자주 오는 거는 반드시 약속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독해주고 이 조회를 아니 안 보는데 제가 왜 옵니까? 안 보는데 내가 왜 와요? 대외 의존도를 숫자로 보면 일본이 중국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중국의 경제 크기와 일본의 경제 크기를 비교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볼륨상으로 일본이 더 적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짧게 빠르게 또 하나만 예. 질문을 드리면 이제 예전에 하신 말씀 중에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체제 이념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한쪽은 사회 공산주의, 예. 그다음에 한쪽은 이제 자유진영, 예. 흔히 사회 공산주의 이제 좌파라고 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수호하는 세력을 우파라고 하는데 예. 송영선 전무님은 네. 예전에 이제 좌파 우파 그 진영 논리가 잘못되었다, 예. 보수를 고집하신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네, 네.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우리 애국당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저는 우리가 이 좌파에 대해서 싸울 때에 좌파는 은밀하게 말해서 지금 좌파는 좌파가 아니고 주사파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주사파. 이때까지 정치적인 싸움에 있어 주사파와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보수파라 하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파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파입니다. 아 너무 길다? 그러면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헌법을 지키는 헌법에 나와 있는 국가의 건국 이념과 경제 이념을 지키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사실은 보수라고 할 수 있지만 보수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영어로 conserve, 지키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물건이 어떻게 되면 보수해야 되잖아요. repair,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해감이 써야 되는데 이 보수 한국의 보수자들이 repair,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원래 나오던 윌리엄 버클리가 처음 이 보수주의란 단어를 썼는 그 보수의 이념을 우리가 제대로 100% 못 쓰고 있습니다. 오른 근데 쟤들이 우리한테 수구꼴통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받으십시오. 수구라는 것은 옛날 걸 지키는 겁니다. 70년 전에 냉전적인 사고를 가진 북한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수구예요. 그게 진짜 수구예요. 김정은을 미워하고 반공을 하면 수구 꼴다 이렇게 하는데 반공이 수구라면은 반공을 우리 국시의 제1호로 하고는 해방되고 한참 후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지만 김정은 체제를 수망하자 지키자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전인 수구예요. 진짜 혼모노 원조 수구예요. 그게 세상 천지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70년을 되돌아가 가지고 70년 전 가치를 존경하고 살자하는 이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마 수구 꼴통 가만 부쩍 얼어 가지고 말을 못 하는데 분명히 그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수구 꼴통 개념 다 이해하고 있어요. 교육이 다 됐어. 또 질문하세요. 잠깐 선임하세요. 일어섰으니까 다음에요. 하나만 크게 10초 내로. 존경하는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영광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지는 않지만 특별한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자유 미국과 일본 우리가 연합해서 북한에 들어갔을 경우에 과연 중국이 과거 인민군처럼 내려올 수 있겠느냐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분 질문하신 거 다시 되풀이할게요. 저쪽 안 들렸을 것 같으니까. 한반도 사태가 급변해서 한반도 사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도우러 오면은 중국이 옛날처럼 중공군 때처럼 개입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는 한반도 사태가 1950년 같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거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유튜브를 자꾸 유튜브 홍보를 한대. 이럴 때 좀 팔아먹어야 되겠네요. 5월 27일인가 내가 건국대학교에서 특강을 한, 미국이 북폭을 할 것인가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할 것인가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1시간 한 20분 특강을 한 건데,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과 전쟁을 안 하는 이유는 질까봐 걱정해서가 절대로 아니고, 미국의 국가 이익으로 보면요, 북한이라는 문제는 핵이라는 문제 때문에서 그렇지, 북한이라는 나라는 순서로 6번 내지 7번, 8번이에요.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는 1번이 중동 이란입니다. 두 번째가 베네수엘라입니다. 1번이 중국입니다. 2번이 이란입니다. 3번이 베네수엘라예요. 4번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에? 5번이 러시아예요. 6번, 7번쯤 북한이에요. 북한이 핵을 전번에 6차 실험한 것이 그전 실험한 것보다도 너무너무 갑자기 이 핵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사실상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폭보다도 25배나 이 파워가 커졌다 그러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직까지 미 본토를 날아올 정도의 ICBM을 대륙간 탄도탄은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했다 손치더라도 그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무게를 적게 하는 능력도 안 돼요. 폭발력은 있으면서 사이즈는 적은 거. 정말로 미국이 인류애고 뭐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때리려고 생각하면 북한 그냥 전쟁 일본 끌어들일 필요 없고 그냥 평양을 때리면 됩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중국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중국이 끼어들어올까봐 못 하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 미국은 불과 20-30년과 비교해서, 아까 제가 중국의 미국 의존도라는 얘기를 했죠. 4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브레튼 우드 체제를 빼버리면 중국이 끝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해서 미국도 중국과 그만큼 관계가 깊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2대 국가가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거나 중국이 아수라장이 되면은 그 영향 미국에도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중국이 알아듣도록 네가 수렁에 빠진 내 딸아 하고 건져내가지고 WTO 체제도 사실은 아무나 들어오는, 세계 무역 체계도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닌데, 미국이 그러려면은 IMF, IBRD 다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거기 소위 말하는 보장 다 써주고 중국을 무역 체제로 끌어여 놓으니까 지금도 중국은 무역을 WTO 체제의 기준에 따른 무역을 안 하고 있어요. 중국만의 제3국 수출 기준을 자꾸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나라와 똑같은 무역체제 기준을 쓰라는 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면은 한반도 유사시 사태가 일어난다 해도 미국하고 일본이 같이 북한을 치고 들어가고 그에 중국이 개입하고 그럴 개연성은 저는
한 1%도 안 된다. 더 걱정되는 것은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틀 후에 일본 의회에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이거는 카드라가 아니고 일본에 기사가 난 겁니다. 큰일 났다. 한국은 조만간에 종북화가 됐더라.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렇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보트피플이 돼가 배를 타고 일본으로 다 도망올 거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냐 하는 의회 내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일본 신문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보다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사상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이상으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그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죽겠다 하지만 그렇게 절박하게는 못 느끼는데, 저들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의회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을 올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냐,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거기 하세요. 큰 소리. 예예. CDP가 중국의 CDP가 중국에 북한에 간 이유가 그 김정은으로부터 핵개발을 비핵화하지 말라. 네. 핵개발을 계속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예. 저번 질문은 제가 아까 중국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야 핵개발 비핵화하지 마라, 핵개발 계속하라 했다고 제가 얘기했더니 저분이 그러면 시진핑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절대로 6월 28일 시진핑 트럼프 만나가는 그 얘기 안 하죠. 비핵화하라고 잘 작업을 해놓고 왔습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북한에게 진짜 한 얘기는 뭐냐, 너 비핵화하면 니 죽는 거야, 자살골이야. 그러니까 미국에게 너들을 핵강국으로 핵을 가진 강대국이라고 미국에게 인정해달라 하면서, 그 대신 핵을 가지고 미국에는 핵을 쏘거나 실험하거나 미사일 날리지는 안 하겠다라고 약속해라. 트럼프 만날 자랑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 되고 나에게 핵실험하면 없고 미사일 하면 안 날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진핑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트럼프한테. 내가 김정은한테 갔어 말이야. 비핵화를 하라니까 그 뜻을 100번 알아듣는다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님이 계시는 동안은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안 날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핵 얘기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혼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란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문제, 인도 태평양 문제,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 다 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끌어내가지고 같이 옛날에 육자회담 비슷하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님 어깨도 좀 가벼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거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질문 그만 받고 우리 송영선 위원께서 아마 머지않은 장르 우리 대한애국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자주 보고 자주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영광을 해주신 송영선 위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오셨어요. 이제 나 오신 줄도 몰랐네. 마무리 말씀 제가 드릴 게 있겠습니까? 오늘 전문가 말씀을 잘 들으셨죠? 대한애국당은 아무튼 대한애국당답게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자생 자립된 정당 아닙니까?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강의 길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42일째죠. 팟캐스트를 42회 하는 정당도 없을걸요.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이런 팟캐스트를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이 돼서 울산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뭐 난리입니다 난리. 아무튼 대비를 잘 하셔서 당 지도부도 저들의 철거 뭐 용역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데 철거해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 차 11대에 165개 텐트가 실려있다. 철거하면 광화문 광장 전체를 텐트를 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뭐 우리가 한 10만 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미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400명 용역가 막을 수 있느냐고. 경찰은요 텐트 치든 말든 자기들 관할이 아니에요. 경찰이 그다 하다가 뭐 사람 다치면 경찰이 누가 책임지겠어. 경찰 책임지려고 서로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투쟁은요 조금 약하다 모습 보이면은 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 우리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대한애국당은 민노총하고 전면전선을 했어요. 정교조하고도 전면전선을 했어요. 정당에서 민노총 해체, 정교조 해체, 동성애법 반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표계산만 한다고 표계산만.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그런 중요한 우리 당의 헌법적 가치라는 자유시장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무서운 정당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죠? 이제 자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토요 태극기 집회는 30만 명. 몇만 명? 우리 당원은 몇만 명? 100만 명. 그 다음에 책임당원 20만 명. 이렇게 2030, 100, 2030 목표가 올해 안에 달성될 수 있도록 30만 명 오면요. 여기 지금 아마 여기서부터 서울역, 종로 3가, 을지로 3가까지 꽉 차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인원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소위 말하는 민초들에 의한 태극기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길에 우리 송영선 재선하셨거든요. 사실은 지금 한 5선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막 좀 제가 볼 때 운이 없었다. 이런 전문가들이 좀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에 여성 의원들 꽤 있던데 별로 뭐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좀 투쟁할 수 있고 좀 좌파들하고 싸워도 TV에서 좌파들하고 싸워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아무튼 오늘 우리 42번째 팟캐스트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파정당 중에서 이렇게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42번째 팟캐스트라는 정당은 우리가 한국밖에 없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마무리는 노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노래 3곡 하고 마무리할게요. 송영선 의원 전소연은